지금 삼성이 왜 최순실한테 뇌물을 줬냐는 거야. 응? 삼성이 문영표한테 뇌물 안 주고 최순실한테 준 거야. 왜? 이 최순실이 실세이기 때문에 최순실한테 뇌물을 주고 최순실이 박근혜를 시켜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게 삼성에게 유리하게 결정 내려줘라 라고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이게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영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근데 이 청구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에서 이거 받아들여졌어요? 응. 예, 하여튼 이 그 뇌물죄, 그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하나의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리고 중요한 건 최순실에게 삼성이 뇌물을 줬고 그 뇌물의 대가는 뭐냐면 삼성물산하고 그 제일보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5천억의 손실을 보면서 이재용 편을 들어달라는 그 요청을 한 게 대가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문영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느냐,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태민 아들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최태민이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가난했다. 근데 박정희가 죽고 나서 묘령의 재산이 들어와서 부유해졌다. 그걸 지금 최재석이란 사람이 인터뷰에 했다는 거 아니야. 언론사에.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박근혜의 재산을 최태민 일가가 차명으로 관리했다. 그 내용이 들어가. 그럼 이 또한 뇌물죄하고 연관이 되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최태민에게 들어간 돈이 박근혜가 그 관저에 갖고 있었던, 청와대 관저에 갖고 있었던 돈을 빼돌려서 그걸 최태민이 관리했다. 이게 지금 40년 된 전설이잖아. 40년 된 전설인데, 그 40년 된 전설을 지금 최태민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입증하겠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요건 지금 이제 특검이 먼저 제보하러 온 거를 두고 보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주사 아줌마, 정호성의 전화기에서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가 발견됐다는 거잖아. 요즘에 한겨레는 예. 그러니까 그 망치 부인이 뉴스를, 사실은요, 이런 뉴스들이 해설이 있어야 돼. 예. 왜 종편이 계속 정치평론가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듣느냐 하면,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르는 거야. 기사만 봐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 연관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망치 부인이 존재하는 거죠. 예. 내가 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걸 국민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을, 연구하면서 찾아가면서 국민들이랑 같이 이해하는 거죠. 예. 자, 정호성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게 뭘까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 같은데. 박 대통령 불법 의료시술 정황 확인. 특검 이영선이 보낸 문자 확보. 2013년 늦은 밤에 4-5차례 너네 진짜! 에. 기가 찬다, 기가 차. 기치료 아줌마도 언급돼. 비선 진료 의혹 김영재 압수수색. 간호장교 조욕 대위 출국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13년 대통령 취임 이후 김상만, 김영재 등 이제까지 알려진 비선 의료진 외에 또 다른 이들로부터 주사를 맞아온 정황이 확인됐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들을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라고 지칭하며 밤늦은 시간 청와대로 모셔갔다. 진짜.
진짜 대통령이 야매야. 어. 검찰은 불법 시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고 특검도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13년 4월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이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4~5차례 보냈다. 문자를 보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께다. 박 대통령이 오후 6시에 일과 이후 주로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사 시술이나 기치료가 밤늦게 청와대의 관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 등 박 대통령의 보안 손님을 검문 검색 없이 청와대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맡았다.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가 이 행정관의 차량을 이용하고 이 정 전 비서관이 직접 맞이한 것을 보면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이들을 소개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 씨의 가사와 육아를 도맡은 도우미들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최 씨 집에는 주사기와 태반 앰플 등이 한 상자씩 보관돼 있었다.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찾아와 주사를 놓았다고 밝혔다. 주사 아줌마는 최 씨 이외에 최 씨 언니 최순득과 그 딸 장시호의 집도 찾아갔다고 한다. 최 씨는 본인이 단골로 의료시술을 받은 병원 원장인 김영재 원장을 박근혜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시술의 경우 시술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았다면 합법이다. 하지만 이른바 야매 시술로 불리는 무자격자이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별도로 주사제를 구해 주사를 놓는 경우라면 의료법상 불법이 된다. 아, 도대체 이 미친년들 진짜 이 지랄 연병부시 어디까지 간 거야. 검찰은 이날 지난 10월 말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박 대통령이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역시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불법 시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메시지로 드러난 시기 외에도 이들이 계속 청와대를 무단 출입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열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에 몇 차례 들어가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위원 김상만도 자문위에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에게 직접 태반 수사를 시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보안 손님으로 이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에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이 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13년 3월에서 11월 청와대를 무단 출입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정 전 비서관에게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 원장 사무실과 자택,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비선진료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비선진료 의혹은 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특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효옥 대위를 출국 금지했다. 대통령에게 태반 배곡 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이 있다고 밝힌 조 대위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가 청문회에서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꿨다. 예. 2016 정치 박근혜가 망치고 민심이 살렸다. 뭐 정말 미친 것들이야. 미친 것들이 미친 지랄을 했어. 청와대에서. 청와대는 정신병동. 그런가 봐. 예. 아주 정신병동. 청와대는 정신병동이야. 역사상 이런 저질 대통령이 없었어. 예. 자, 이거 말고, 예. 이거 말고 제가 또 봐야 될, 뉴스 있나요?
예. 반기문 신천지 얘기 별거 없다고. 반기문 신천지 얘기 그거 별거 없는 물타기 뉴스야. 신천지 대표인 웬 아줌마가 이 사람 저 사람 유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 하나 반기문이랑 사진 찍었다는 게 다야. 그거 별로 중요한 뉴스 아니야. 대신 반기문이 박연차한테 돈을 받았냐? 요게 중요한 뉴스야. 반기문이 박연차한테 23만 불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이슈라고. 왜냐면 그건 뇌물죄이고 뇌물죄의 그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이게 반기문이 뇌물죄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뉴스이고요. 예. 박태환 주사는 뭐가 문제인데? 박태환 주사가 왜 나와? 예. 정호성이 최순실 PC가 아니면 문건 유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순실 PC가 아니면?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 타블렛이 예 임기 단축 개헌 아까 얘기할 때 못 듣고 지금 질문질이야. 아까 내가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디서 자빠져 놀고 있다가 지금 들어와갖고 임기 단축 개헌이요. 재방송 봐. 내가 이제 아침부터 힘들어 죽겠구만. 똑같은 얘기 또 시키고 지랄이야. 지금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 뭔 방송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왜 질문질이야. 처음부터 들은 사람만 질문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야. JTBC 뉴스 선호도 45%. 내가 볼 때 50% 이상이야. 한국갤럽 못 믿어. 지금 이제 그 자로, 그니까 이제 그 자로님의 영상이 그 주제가 그거라며. 그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주장한 고의 침몰설이 허구다. 그걸 주장한 거라는 거잖아. 그죠? 예. 지금 이제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세월호를 그 앵커를 내리고 운행해서 고의로 침몰시켰다라는 주장이 파파이스에서 나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걸 입증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내가 참 기분이 나쁜 게 왜 나쁘냐? 내가 고의 침몰설 아니라고 3년째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 고의 침몰 아니라고 3년 동안 얘기할 때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자루님이 무슨 동영상이 8시간짜리 해갖고 나오니까 잊어서 막 아주 그냥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내가 블랙리스트에 못 올라간 거 아니야. 너네들이 내 말을 믿고 고의 침몰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동안 내 말을 개무시하니까 내가 블랙리스트에도 못 올라가고 10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쪽팔리고 이래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내가 방송할 맛이 나겠니? 블랙리스트에도 못 올라가려고 내가 10년 동안 방송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도 못 자 내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야, 내가 고의 침몰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내가 언제 소설이라 그랬어? 내가 언제 소설이라 그랬어? 고의 침몰에 증거가 없다 그랬지? 아주 그냥 마음 상해 죽겠어. 어쨌거나 근데 이제 지금 해군이 이게 지금 이제 해군이 자로님이 얘기한 영상 중에 그러니까 소위 주황색 그거 우리 JTBC 영상에서 봤잖아. JTBC 뉴스로 그 레이더 영상이 나와. 근데 어떤 주황색 물건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거 생방송으로 다 같이 지켜본 영상이야.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로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게 잠수함이지 않을까라는 그 의혹을 제기한 거야, 추론을. 근데 그게 잠수함이라고 단정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해군에서 팔팔 뛰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야, 질문도 못하냐? 그 주황색이 잠수함이 아니냐고 질문도 못하냐? 이 새끼들 팔팔 뛰는 게 수상해. 그지? 왜 이게 지금 질문한 거야. 질문했다고 지금 막 팔팔 뛰면서 고소한다고 지랄하는 걸로 봐서 잠수함이야? 너네 하는 짓이 수상하잖아.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면 되는 건데 왜 지랄이야? 펄펄 뛰는 게 아무래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 너가 하는 짓들이 딱 가만 보니까 진짜 잠수함 아니야? 하는 짓이 수상해 아주.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지. 잠수함 아닌가요? 질문을 했는데 지랄이야. 지랄 연병. 자, 근데 이것도 뭐야. 잠수함 레이더 확인이 안 된다. 인근에 해군 함정이 있었다. 지난해 조동진 대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잠수함 충돌 공방. 한문식함 사고 5분 전 인근 현장에 운항 중.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되게 어려워. 누리꾼 자로가 세월호의 외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해군도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반박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해군은 세월호 세월호 침몰 당시 레이더 영상 삼함대 전탐 감시대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KNTDS 해군 전술 정보처리 체계의 영상도 선박 크기와 상관없이 접촉물을 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더라도 자로가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한 주황색 물체의 면적이 표시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군 측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로는 주황색 물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주변에 해군 함대가 운용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사고 당시 레이더 영상을 보관한 게 없다는 해군 측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왜? 해군 함대가 있었으면 레이더 영상을 보관해야 되나? 미디어 오늘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연습훈련처장이었던 조동진 대령의 증인 신문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적어도 당시 해군이 운용했던 함대의 레이더 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게 다른 사람 재판 기록을 보니까 당시에 레이더 영상이 있었구만. 지난해 우한석 씨는 잠수함이 세월호의 좌연 선미 조타실 부분을 밀었고 급선회에서 침몰했다고 주장해. 이게 우한석이란 사람이 미리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 급선회에서 침몰했다고 주장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때 우 씨를 고소한 사람이 조동진 대령이다. 조 대령은 훈련과 구조작전을 하는 작전사의 참모처장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진 대령은 증인신문에서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함의 운행은 없었다고 줄곧 부인했지만 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해군 함대가 출동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세월호를 찍은 레이더 영상이 존재할 것이라는 단서가 나온다. 조 대령은 해군 함정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8분경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해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훈련참모처장으로서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해군 함정 이거는 1, 2, 3 말하는 거 아니야? 그 해군의 함정 이거 아니지 그거 해경이지. 해경의 1, 2, 3정이고 질문이 해군의 함정이
당시에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라고 물으니까 예,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대령은 4월 16일 오전에 해경에 CN235가 세월호 침몰 현장 부근에서 촬영한 이 사진 속의 함정이 해군의 한문식함이 맞지요? 라는 질문에도 예, 맞다. 야! 뭐야! 쥐가 법정에서 해군 함정이 출동했다고 불었구만. 에? 해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최초 상황 접수 시간을 14년 4월 16일 9시 9분이라고 밝혔는데 조대령의 증언은 사고 상황 접수 5분 전에 한문식함이 침몰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의 증언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시간보다 먼저 세월호 사건을 인지해 해군 함대가 출동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어서 논란이 됐다. 또한 해군 함대인 한문식함이 8시 58분경에 도착해서 세월호 침몰 현장을 돌고 있었다고 한다면 침몰 현장을 찍은 레이더 영상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한석 씨는 28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군의 모든 배에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다. GPS 기능이 있는 해도가 있고 전략, 통합, 전술 레이더도 구축돼 있다면서 해군이 레이더 영상이 보관된 게 없다고 하는데 서버엔 당연히 있다.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우한석은? 우 씨는 레이더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함대 운영 작전상 페이퍼로 출력된 자료는 보관하게 돼 있는 걸로 안다. 4월 16일 한문식함의 레이더 영상 관련 자료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군은 당시 재판장에서 한문식함의 출동 일지조차 내놓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조대령의 증인신문 조서를 보면 세월호 잠수함 충돌과 관련한 군 측 입장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조대령은 이 사진, 즉 해양경찰 초계기가 찍은 세월호 사진을 보면 해군의 잠수함이 해군의 한문식함을 뒤쫓아 가는 것이 보이는데 잠수함이 맞느냐란 질문에 잠수함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라는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답한다. 우한석 씨는 해양경찰 초계기가 찍은 한문식함 뒤를 따르는 잠수함 형상의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 시점의 진도 VTS 관저 영상을 제시하며 세월호 사고 당시 잠수함이 운행됐다고 주장했다. 우 씨는 초계기 영상에 나오는 모습과 VTS에 잡힌 물체가 일치하고 형상, 속도, 전망탑의 모습, 웨이크 등 4가지를 보면 잠수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대령은 당시 우리나라 영해에 잠수함과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잠수함의 안전수심이 50m 이상 돼야만 자망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 해역은 수심 자체가 4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아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자로의 주장에 해군이 반박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서 조대령은 증인이 기획하지 않거나 보고를 받지 않은 잠수함 운행이 있었던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군에서 작전과 훈련은 구분되어 있는데 작전은 증인의 소관이 아니라 작전처에서 주관하고 거기서 비밀로 잠수함을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가 모를 수 있다는 얘기네. 다만 조대령은 거기에서 훈련은 없었고 증인의 소관은 아니지만 잠수함 작전은 거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문제의 사진인 거잖아요. 어떤 게 잠수함이라는 거지? 응. 예. 해경 초계기 CN35가 세월호 참사 현장을 촬영한 모습. 해경 동영상 갈무리. 뭐가 잠수함이라는 거지? 봐도 모르겠네. 예.
그 세월호가 있고 해경이 끌고 가고 있다고? 왼쪽 30? 여기 어디? 이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30 바로 밑에? 안 보이는데? 아, 뭘 끌고 가고 있네? 이 앞에 배가 이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예요? 어. 지금 이제 이 앞에 배가 물살을 가르면서 나가고 있고 요 옆에 보면 뭔가 물속에 잠긴 채로 예, 물속에 잠긴 채로 물살을 일으키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네. 맞아요? 이거 말하는 거야? 어. 좀 더 키워볼까? 사진을? 음, 시간상으로 아니라고요? 어, 예. 어, 그니까 이 앞에 있는 배가 해군 그, 해군 그 무슨 함? 어? 해군 무슨 함은 맞아? 뭐가 이제 막 떠 있고, 어. 세월호가 무지 큰 배잖아요. 예. 이걸로는 잔망경이라고 확정하기 좀 어렵지 않나? 한문식함. 세월호 침몰 당시 한미연합훈련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대령은 지난 4월 14일, 2014년 4월 11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군 훈련이 있었지만 해당 기간 잠수함 전단 기동훈련이 포함된 한미해군 연합훈련은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해군 훈련이 실시됐다는 언론 보도, 아니 뭐야. 그니까 공군 훈련은 있어도 잠수함 훈련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해당 기간에 해군 훈련이 실시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건 보도기관에 가서 물어보라! 라고 답을 했다네. 세월호 침몰 지점은 수심이 낮아 잠수함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군 측 입장이지만 군은 천안함 사건 당시 수심이 낮은 해저에서도 북한 잠수함의 잠항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천안함 사건 당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안함하고 엮인 거 아니야. 천안함 때 50m 안 되는데 잠수함이 잠항 가능하다고 그때 발표하면서 예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이에 대해 조대령은 그러니까 그때 북한의 잠수함이 어떻게 왔냐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해군에서 낮은 해저에서도 북한의 잠수함의 잠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지금은 너무 낮아서 못 간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해 조대령은 북한 연어급은 약 200톤 미만의 소형 잠수함이다. 그것과 우리의 1284톤짜리 정규 잠수함은 크기가 틀리다. 크기가 작은 40m 이하에서 잠항이 가능한데 7,000톤 가까이 되는 핵잠수함이나 1284톤 잠수함과 200톤 잠수함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큰 거랬어? 해군 측 잠수함과 세월호가 충돌했다면
상식적으로 잠수함에 큰 손상이 발생했을 것인데 세월호 침몰 당시 잠수함 수리 소요나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대령도 통상 우리 디젤 잠수함 400톤 클래스는 두께가 2cm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조대령은 1800톤급 잠수함의 서체 두께에 대해서도 통상 2에서 3cm라고 말했다. 반면 잠수함 업무를 오래도록 해온 현직자라는 자신을 소개한 누리꾼은 28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남긴 글에서 잠수함은 압력 선체, 비압력 선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압력 선체는 승조원이 머무는 잠수함 본체로 굉장히 단단한 구조와 높은 강도의 재질로 만들어져 깊은 수심에 높은 수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서 잠수함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수압이 40에서 60바까지 버티며 찌그러질지언정 찢어져 뚫어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보는 세월호와 잠수함 충돌은 계란과 쇠구슬이 부딪히는 느낌이다. 태평양을 누리는 핵잠 같은 경우는 수압 100바 이상의 압력도 견디는 굉장히 단단한 구조와 재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뉴스는 주장이야. 주장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아니다 라고 입증할 수는 없는 거야. 예. 지금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오늘의 유머에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이 진짜 전문가인지 현직 잠수함을 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본인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냥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우리가 100% 신뢰하는 것도 위험하고 다만 지금 조대령이라는 사람의 그 법정 증언을 보니까 그때 해군 함대가 나와 있었다. 그거는 맞는 말이고 해군 함대가 없어서 녹화 영상이 없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해군의 주장은 거짓말이구나. 그건 팩트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한석 씨 재판에서 조대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팩트로 인정한 게 두 개야. 그때 해군 함정이 나와 있었다. 그 해군 함정이 나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지금 해군 함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미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지금 해군이 앞뒤 안 맞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때 해군의 훈련은 없었다라고 조대령이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때 해군 훈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조대령의 말은 앞뒤가 안 맞고 팩트하고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래서 아직 천안함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예. 그 천안함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근데 이 우한석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어떻게 이런 주장을 했지?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 재판까지 있었다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네요. 예. 좌우지간 이 세월호를 건져봐야 모든 것이 입증이 되는 상황이다. 예, 이 뉴스도 꽤 중요한 뉴스였네요. 그 다음에 뭐야? 댓글 김은기 씨 1억 정부 용역 국책연구원 이름도 도용했다. 이게 뭘까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호 속에 댓글 부대 구축 의혹, 즉 이게 지금 10월 27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댓글 부대 구축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출신 김은기 씨가 1억 원의 정부 용역을 수행하면서 국책연구원 이름을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태경 박사는 28일 김 씨가 제출한 13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11명의 저자 명단에 자신이 포함된 데 대해 보고서를 쓴 적이 없어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를 직접 알지 못하고 아는 교수를 통해 원고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국책연구원이 참여하는 용역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돈, 즉 190만 원을 돌려줬는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이로써 잠깐만요.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년 12월 정 박사를 포함해 정책연구보고서 집필진 11명에게 정상적으로 원고료를 지원했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아이고 참. 이 추저분한 새끼들 진짜. 이 진짜 이 푼돈 뜯어먹는 이 추저분한 새끼들. 예산 집행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서면 조사만으로 지난 6월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한 감사원 역시 졸속 감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나 이 진짜 이 양아치 새끼들, 이 진짜 이 싸구려 저렴한 새끼들. 못 있는 애 진짜. 나 이거 뉴스를 읽기가 진짜 내가 쪽팔린다 쪽팔려. 아유,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먹지? 잠깐만요. 김씨는 또 14년 11월 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하계 동계 2번의 세미나에 4명의 발제자를 초청하면서 턱없이 낮은 강연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KT의 박모 팀장은 동료 부탁으로 김씨가 주최한 세미나의 주제 발표하러 간 적이 있는데 19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가 또 다 이런 싸구려 저렴한 놈들 만나. 또 미래부는 김씨가 운영한 글로벌 창업정책 포럼 실무위원회에 700만 원, 자문 운영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제 활동 실적은 거의 없었다. 그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 자문 운영위원장인 좌승희 박정희 기념재단 이사장은 미래부 국장이 자문위를 맡아달라고 해서 만난 적 있지만 그 뒤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실무 운영위원장인 강도현 미래부 정책총괄 과장은 내가 위원장으로 돼 있었냐며 위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저렴한 새끼들 진짜. 김씨가 미래부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사실상 아무런 감시도 없이 용역비를 멋대로 집행한 것이다. 또 초안 형태의 정책 보고서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래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완성본 형태의 13년 정책백서 역시 김씨가 운영한 포럼에서 사후에 급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정책백서에 대해 정식 보고서가 아니라 포럼에 자체 제작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감사원이 발간 시점도 없고 용역이 종료된 후 사후에 사적으로 만든 백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감사를 무혐의 종결한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표 감사원이지. 하지만 감사원이나 미래부는 김씨와의 용역은 미리 산정된 예정 가격을 기초로 입찰하는 총액 확정 계약으로 사후 정산 의무가 없고 정책백서는 적법하게 제출됐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용역을 오랫동안 수행한 한 사립대 교수는 김씨 배우의 안전비서관 등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싸구려 양아치 새끼들 진짜. 이 거지 새끼도 아니고 진짜. 진짜. 야! 기사를 읽기가 진짜 민망하다, 야! 거지 새끼들 진짜. 예. 자,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바깥에 외출하고 오느라고 방송 내용이 이렇게 좀 질이 떨어졌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다면 그건 저의 잘못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몰랐던 내용을 들으신 게 있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보내는 메시지였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재인 전 대표랑 안희정 지사랑 실컷 구경하셨죠? 아주 오랫동안.
자, 안희정 지사님은 약속을 잡았어요. 예, 1월 중에 안희정 지사님하고의 방송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젠지는 공개하지 않을게요. 예, 언젠지 공개하면 이게 또 방해 공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그 문팬, 예, 문재인 팬클럽 나한테 망상병에 걸렸다고 막 쌍욕했던 그 문팬 클럽에 카페지기님을 만났는데, 예, 그 카페지기님이 막 너무 당황하시면서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문팬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문재인 팬클럽 카페지기님의 시어머님이 망치부인 팬이다. 예, 그래서 제 번호를 드렸어요. 예, 하여튼 문재인 팬클럽에서 나한테 쌍욕하는 애들 몇 명이 그게 원래 문재인 팬이 아닌가 봐. 그리고 아까 내가 안희정 지사를 만나기로 했다니까 문재인도 만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내가 벌써 몇 년 동안 내가 문재인 선수를 만나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밑에서 다 잘라놓고 마치 내가 많이 초대를 안 하는 것 마냥 나는 만나고 싶다니까. 나는 만나고 싶은데 문재인 밑에 있는 그 일정 담당이 계속 까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예? 하여튼 이제 안 지사님 만나고 나서 예, 문재인 전 대표님도 시간만 내주신다면 내가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 나도 만나고 싶어. 그 다리를 좀 놔달라고. 우리 방송에 그래도 한번 보면 몇천 명 같이 보는데 한번 나왔다 들어가시면 욕은 안 먹을 거 아니야. 방해는 안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요. 하여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아까 그 안지사님한테 얘기를 내가 잠깐 인사를 하러 갔잖아. 근데 안지사님이 그러는 거야. 많은 사람한테 시달렸대. 왜 망치부인 방송에 출연 안 하느냐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시달렸다고. 자기는 이전부터 나오고 싶었다. 일정이 안 됐던 거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게 여러분이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방송에 나오는 걸 우리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고 싶으면 계속 괴롭혀. 문재인 선수의 측근들을, 그러니까 문재인 선수를 계속 괴롭혀서 망치부인 방송에 왜 안 나가냐. 망치가 오매불망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나가는 거냐. 여러분이 계속 괴롭히면 언젠가 문재인 전 대표도 우리 방송에 출연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게 되겠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인데요.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돼요. 예,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예. 또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그 말을 진짜 천일은 한 것 같아. 그죠? 1000번은 넘게 했어. 그러자 여러분, 박근혜 탄핵 소추라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 10월 초에만 해도 누가 그거 기대라도 했어? 아무도 기대 안 했지. 11월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미국 대선 기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기적인 줄 누가 알았겠어. 예, 우리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 기적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지금 이 11월의 기적을 완성해가는 중이에요. 예,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적을 쟁취해가는 하루하루의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오늘의 이 기록이, 오늘의 이 기억이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희망은 힘이 세다. 이 말이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 늘 하셨던 말이에요. 예.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방송 진행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점은 저의 잘못이고요. 혹시 오늘 감동이 되신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라고 믿어주시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한테 허락 없이 그 망치 부인 이름이나 영상을 훔친 분들은요, 저작권 그거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양행리님이나 참사장님 영상을 많이 훔치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자체 녹화하셨기 때문에 저작권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올리신 영상 주소를 신고하시면서 전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여러분의 영상을 훔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작권 신고를 받아준답니다. 그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름 안 불러준다고 후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호산나 싱어즈가 부른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을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후원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지 마세요. 망치부인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후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은 늦지 않게 올게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막 망치 부인 감기 걸렸는데 왜 나갔냐고 하도 막 걱정들 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멀쩡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만나요. 광화문에서 방송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 광화문 갈 거야. 다 같이 나와야 돼. 알았지? 자, 지금부터 제 방송 틀어드릴게요. 그래도 나 목소리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이모티콘은 3개는 블랙이요. 정신 못 차리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이 감기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집이 뭘 깨끗해. 그냥 그대로지. 아침에 서성서성이면서 집을 치우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뒀어. 책상 위만 치워서 책상 위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집이 이상하게 넓어 보이지? 자, 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핫칙스라는 아티스트가 발표한 옐로우 오션이라는 노래를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 이거 우리 딸이 이거 못 찾아서 틀었다고 어찌다 구박을 하는지, 예. 마음이 몹시 아팠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꿀잼 1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자마자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나 어떡해. 아까 머리 완전히 맹구처럼 해가지고, 아까 머리가 완전히 맹구였어. 네. 우리 안지사님 만났는데 얼굴이 그냥, 네, 지금 이 노래는, 슬픈 노래인데, 내가 지금 맹구 같은 모습을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아까 안지사님 보러 갈 때 머리가 이렇게, 아이씨. 어쩌겠어. 그게 운명인걸. 그래서 굉장히 안지사님이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맹구같이 생긴 애랑 방송하기로 했나? 이런 눈빛이었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이거, 뮤직 비디오가 있던데, JTBC 화면으로 만든, 그것 좀 우리, 방송국에 올려줄래요? 같이 보게? 그것도 저작권으로 걸릴래나? 네, 안희정 지사님하고 방송할 날짜를 잡았는데 비밀이에요. 네, 안희정 지사님하고 방송 날짜를 잡았는데 비밀이야. 언제인지 알려지면, 예, 언제인지 알려지면 또 그 지역에서 방해 공작이 들어올까봐, 예, 비밀이에요. 오늘 그 자리에서 잡은 게 아니라, 예, 며칠 전에 확정을 지었는데, 예, 며칠 전에 확정 지었는데, 비밀로 하려고. 지난번에 12월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일정이 꼬여갖고 못 만났거든. 내가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개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내가 방송을 키면, 감기야.